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이제 인선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모양새나 아니면 이제 트럼프 후보가 2기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진행할지에 대한 대략적인 그런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그런 정책 방향, 속도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한국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 선거 결과가 이렇게 발표된 이후에 이제 오늘은 미국 문제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나온 그런 보도 내용을 취합하게 되면은 이 트럼프 후보가 1기 행정부를 이끌면서 많은 것을 이렇게 학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짐작하실 수 있다시피 어떤 일이든 간에 처음 맡으면은 시행착오라든지 실수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두 번 이제 같은 일을 맡게 되면은 첫 번째 시행착오나 실수를 수정, 보완, 개선해 가지고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2기는 1기에 비해서 시행착오도 적을 것이고 또 실수도 적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후보 입장에서는 마지막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졌던 구상, 비전 이런 부분들을 여과 없이 가감 없이 아마 실천에 옮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떠오르는 그런 트럼프 2기의 특징은 속도전. 그러니까 4년 임기를 갖고 있지만 굵직굵직한 모든 정책들은 취임 초기에, 그것도 초기라는 막연한 표현보다도 취임하자마자 본인들이 구상했던 그런 내용들을 의회 협력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의회 협력을 받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이제 대통령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미국 대통령은 연방 대통령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취임과 동시에 아마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굉장히 큰 것 같아. 뚜렷하게 떠오르는 것이 바로 속도전이 트럼프 행정부 2기에 굉장히 중요한 골격을 형성할 것이다. 뭐 주저하거나 멈춤하는 것 없이 그냥 본인이 구상했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이제 미국은 법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회니까 관련 그런 변호사들의 조언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끔 만반의 준비를 이제 남은 2달 정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 트럼프 2기는 트럼프 1기에서 트럼프 후보가 가장 많이 배운 것이 지근거리에 어떤 사람을 둬야 되는지를 엄청나게 많이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업을 하면서도 대체로 사람들이 배신하거나 배반하는 것이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는 존재다, 이런 것을 알았지만 정치판에서 만난 사람들은 다음이 별로 기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사권을 진 사람이 본인에게 뭔가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언제든지 칼을, 비수를 꼽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본인이 이제 너무 많이 배운 거죠. 한두 사람한테 배운 것이 아니고 본인이 믿었던 변호사들에게도 배반을 당하고 또 본인이 믿었던 비서실장, 그 다음에 장관들에게도 수없이 그렇게 배신과 배반을 이 트럼프 후보가 당한 거죠. 물론 이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원인 제공자가 트럼프 후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트럼프 당선자죠, 이제 후보가 아니고 당선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아무튼 결론은 본인이 권한을 행사해 가지고 기회를 준 사람들이 자기 등에 비수를 꽂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2기의 뚜렷한 두 번째 특징은 충성파를 등용하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설령 업무 역량이 뛰어나다가 하더라도 충성, 대통령에 대한 충성, 대통령 정책에 대한 전적인 그런 추진 의향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뭐 임명하지 않겠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선거 불공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신이 임명했던 법무부 장관이 배반을 하지 않습니까? 비서실장은 여러 명이었고 뭐 국방장관도 포함이 됐고 또 이제 이 마지막에 여러분들 부통령 인디애나 주지사를 지냈던 부통령이 여러분들 아주 강하게 그렇게 배신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사불란한 정책 추진에서 역량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충성도다. 충성파를 대거등용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이 미국의 대통령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강력한 힘을 대통령에게 부과하고 있죠. 이제 그것이 바로 미국의 연방 대통령이 갖고 있는 행정명령 권한입니다. 행정명령을 발동시킬 수 있는 거죠. Executive Order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영어 표현으로 미국의 대통령 하면 더 Executive 이런 표현을 아마 쓸 것 같은데 행정부의 수장이지만 Executive Order를 발동할 수 있죠. 물론 이제 Executive Order라는 것은 미국의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아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의회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냥 내부적으로 행정명령을 조율하고 그 다음에 검토한 다음에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사인을 하게 되면은 바로 그것이 연방 공보에 이제 그렇게 게재가 되고 그 다음에 시간도 무슨 뭐 숙련 기간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즉시 여러분들 법률과 동등한 그런 효과를 갖고 있는 강제력을 갖고 있는 그런 행정명령이 즉시 효력을 발생을 시키는 거죠. 이게 엄청나게 여러분들 힘이 있는 것이고 법률과 동등한 수준으로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이제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물론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합법적이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취임 첫날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주 신속하게 여러분 행정명령을 이용해 가지고 불법 이민자 추방이라든지 이제 본인이 구상했던 계획했던 그리고 준비하고 있던 그런 종류의 정책들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방 정부의 곳곳에 필요한 만큼의 그런 변호인단을 파견해 가지고 미국은 철저하게 이제 합법적이어야 되니까 절차도 합법적이고 내용도 합법적이어야 되니까 그 행정명령을 통해 가지고 취임과 동시에 본인이 구상했던 많은 종류의 정책들을 그냥 의회 승인 없이 그저 통과시키는 그런 종류의 아마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트럼프 2기는 대단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강력한 소위 그 대통령제가 어떤 것인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해봤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취임하는 그날부터 시작해가 속사포처럼 수십 수백 건 아마 행정명령을 내려가지고 본인이 구상하던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그런 프로젝트에 승부수를 던질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